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대결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대감만 갖고는 가기 어렵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서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풀리지 않으면 한국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수가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골드만삭스가 이 한국에 대해서 경기 관련주, 소위 이게 영어로는 시클리컬 섹터라고 그러는데 어렵죠. 여러분 시클리컬이라고 하니까 뭐 시니컬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별로 이 어감은 안 좋습니다만은 이 사이클이라는 뜻이에요. 네, 발음을 이제 시클리컬로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단어처럼 보이면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순환, 경기 관련 종목에 대한 소위 비중 확대로 전환을 했고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만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대해서는 확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긍정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전망에 기초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관세를 좀 줄이고 뭐 이런 영향으로 가고 지금보다 이제 좀 휴전하면서 조금 이제 그 글로벌 교역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도 그랬지만 글로벌 교역이 늘어나고 산업 생산이 늘어나고 중국도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한국 증시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제 그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대체로 소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계열의 금융사들을 많이 통합을 한 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투자은행이죠.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지수가 지금 1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거 어제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의 강도 자체가 이렇게 세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골드만삭스가 내세웠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결국 글로벌 경기나 또는 중국의 회복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가장 수혜를 입을 섹터를 바로 한국을 꼽았다는 것은 여기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한국의 어떤 섹터가 눈에 들어올까요? 중국의 경기 회복의 강도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한국이 자랑하고 있는 이 IT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오늘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를 보면은 아침에는 매도가 지금 선물 시장 쪽에 좀 잡혔는데 선물 매도 규모가 1,300계약에서 1,300억 정도에서 지금 500억으로 줄은 그런 상태이고요. 또 아침에 나왔던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규모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MSCI 지수 편입이 어느 정도 이제 리밸런싱이라 그러죠. 한국 비중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한국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매수가 연말에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보고 장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좀 덜 가는 그런 모습의 흐름은 외국인들의 매수 실종 사태가 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완만하게라도 지수의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지수가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 매수 들어오더라도 그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섹터 자체는 아마 IT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수의 완만한 상승 속에서 종목 장세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뭐 정세마주를 포함한 종목들의 움직임 굉장히 화려한데 그런 모습들에 기대를 걸면서 이 IT와 그리고 또 대선 테마를 중심으로 한 테마주들의 흐름에 집중한다면 좋은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 배경을 좀 먼저 짚어봤습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할게요. 8강전입니다. 오늘 홍기남 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램시마 그리고 허주마의 본격적인 출시가 임박하면서 이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현재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의 펌텍코리아인데요. 화장품 용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4분기에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자, 제약 바이오 종목 그리고 화장품주 두 종목이 나왔는데 평소에 매니저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들은 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될 것이고 설령 지난번 고점이었던 2160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지수 목표치는 내년 1, 2월 정도까지 맥시멈 잡아드릴 수 있는 자리가 2250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지수 관련주를 만약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한 5%에 6% 정도 더 오르면 목표치에 도달해요. 저항에 강력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그 관점 속에서 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경기가 조금 회복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은 앞으로도 10년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혁신적 가치를 찾아내는 그야말로 시장을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고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지금 두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뭐 아시는 거 다 알고 이미 소위 혁신적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바이오주고 밸류에이션 높기 때문에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지수가 안 빠지기 때문에 직전 고점 금방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 6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뭐 바이오 무거운 종목 이미 시세를 10년 시세를 다 냈고 그다음에 상투친 종목은 제가 안 본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남극에 상주하는 남극에 상주하는 그런 그 주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매수 대상 종목이 아니겠죠.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펌텍코리아를 보겠습니다. 이 펌텍코리아는 지금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과거 2012년부터 15년까지 대세를 냈던 종목들은 이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종목들은 안 되고 이 종목은 이제 화장품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되면서 중국의 화장품 생산도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조금 독특하게 그 새로운 그 시장을 창출해서 마치 2012년에 15년에서 갔던 그런 그 흐름을 이제부터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투를 친 적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혁신 가치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화장품 생산 증가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 하지만 꼭 말씀드린 것이 이미 상투를 쳤던 늙은 화장품 회사들은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혁신 가치나 아주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지금 펌텍코리아의 경우에 이제 막 그 중국의 그 화장품 생산 스스로 생산하는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펌텍코리아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펌텍코리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다음도 제약 바이오 종목과 화장품주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바로 SK바이오랜드 오늘 오하윤님의 추천주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급등 상황을 이제 좀 부담을 덜어내고 있는 오늘 장이고요. 임기영님은 한국콜마 화장품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국콜마는 어제 장에서도 우리가 추천주로 또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한국콜마는 무석법인 매출의 무석법인 매출의 정상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K바이오랜드입니까? 아니면 한국콜마입니까? 이번에도 화장품주가 이길까요? 둘 다 화장품주죠. 둘 다 화장품주고 바이오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펌텍코리아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화장품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거는 그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SK바이오랜드가 화장품 소재만 생산해가지고 이게 뭐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그 주변 뉴스에 계열사도 아닙니다. 지분 관계도 없고요. 그냥 관계사 같은 SK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걸로 이제 후광 효과로 올랐던 거라서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쫓아가 물리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두 종목에서는 어쨌든 한콜말 말씀을 승자로 정해는 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4개나 눈에 보이는데요. 네. 이유는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한국 방문한다는 그런 내용과 또 한국에 대한 한한령이 풀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일본이 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야말로 소위 이런 걸 이제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추가 이제 가을이라는 뜻이 아니라 들 입자에 세금변에 쓴 침자를 추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런 얘기처럼 최근에 일본의 모습이 그런데 중국은 안 그럴까요? 네, 중국도 똑같죠. 근데 우리가 5,000년 동안 겪어왔는데 중국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소위 그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했던 건데요. 사실은 그런 컨셉보다는 중국은 한국의 어떤 산업을 견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컨텐츠들이 중국으로 유입돼서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서 사회주의 체제나 또는 전제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어떤 영향력들을 많이 줄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한한령이 회수될 것이다. 글쎄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낙관적이었으면 오죽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이 정권 수립을 하고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군사 지원을 하면서 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며 어느 정도 영토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왔던 과거 이제 연안파라고 돼 있고요. 과거 이제 중국의 그 소위 그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화된 그런 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 중국과 연결돼 있는 중국파들 다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를 생각해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도 항상 그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잠깐 외교부장이 온다고 해서 한한령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더라도 종목별로 보자.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인데 뭐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그 중국 관련 종목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혁신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공략하자. 이런 관점이고 오늘 뭐 비록 한국 꿀말을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수혜주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네요. 자, 다음 종목 간 대결 가겠습니다.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께서는 오늘 액트로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공정 자동화로 고수익성을 확보해서 4분기에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오늘 아모텍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의미한 가동률 회복으로 내년에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액트로와 아모텍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요즘에 오늘도 리포트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의 성장이 눈에 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카메라 모듈 산업이 한국의 거의 뭐 주력 산업으로서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액트로도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종목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하죠. 추세가 이제 살아서 우상향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는 항상 신고가가 가능한 종목을 매매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항상 이제 업황이 좋은 거고요. 여기 액트로는 이런 자리가 이제 높은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만 지금 이제 채널 하단에 들어오면 사면 됩니다. 그럼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신고가가 가능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아모텍 이 종목은 이제 그 과거에 안테나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턴어라운드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섹터 한국의 주요 산업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올라오긴 올라가더라도 제 판단으로는 탄력이나 힘이 액트로에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두 종목의 승자는 액트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트로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대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원정 과장은 대덕전자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IT 업황이 개선될 때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LG이노텍 나왔네요. 네. LG이노텍 아이폰 카메라 모듈의 단가가 상승하고 또 판매 호조세로 인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IT 이렇게 가네요. 대덕전자와 LG이노텍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두 종목 모두 좋습니다. 대덕전자도 지금 사실은
사시면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덕전자의 그 업이 아까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삼성전기가 거의 30년 가까이 영위해온 PC 사업 부분을 잘라내서 버립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산업 자체가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삼성이 영위하기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업은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대덕전자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물론 이게 뭐 업황이 좋고 단기적으로는 또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리도 괜찮고 정고점은 넘어갈 거라고 보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길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업황이 조금 더 좋고 상대적인 관점입니다만은 지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는 데서는 지금 삼성전기의 경우에 매출 비중이 45% 그리고 무려 그 LG노텍은 전체 매출 비중이 68%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카메라 모듈 사업입니다. 이 회사들이 예전에 저희는 이제 카메라 모듈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지만 앞으로 지능화 사회가 되면 이 카메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데이터를 캐내는 그런 중요한 센서라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제 로봇화 사회가 계속 될 텐데 거기에 지금 당장 카메라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이제 이 걸어다니는 로봇에 탁 장착이 되면 눈의 역할도 하고 빛도 보고 주변 교통 상황, 주변 상황을 체크하는 센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LG노텍을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능화 사회의 중심 산업이 뭐라고 했을 때 저는 카메라 모듈이 PCB보다는 낫다. 그리고 PCB는 오래된 산업이에요. 길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50년 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 더 성장이 나온다기보다는 새로운 신산업 카메라 모듈 산업 기껏해야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되니까요. LG노텍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능화 사회에 맞는 섹터로서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화장품주가 제약바이오를 꺾으면서 첫 번째 승자가 되었죠. 바로 펌텍코리아입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올라갔고요. 액트로와 LG이노텍 이렇게 4종목입니다. 자, 그럼 4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펌텍코리아와 한국콜마의 대결이 되겠네요. 네, 뭐 이 종목 둘 다 이제 그 화장품 계열이지만 한콜마는 좀 오래된 종목이라고 했죠. 이미 대시세를 냈고 대상투를 쳤기 때문에 또 중국이 화장품 못 만들겠습니까? 지금은 OEM으로 한콜마 걸 쓰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종목도 마치 우리 롯데나 이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죠. 네, 그런 흐름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는 그래도 낫죠. 한 파도 늦게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두 종목의 승자는 펌텍코리아로 하고요. 신선하죠, 비교적. 한콜마는 사실 시세에 낼 만큼 다 냈고요. 네. 2015년에 그야말로 20배짜리 고점을 치고 거의 20년, 30년 상투를 친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을 더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펌텍코리아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조금 더 젊은 종목을 선택해 그렇죠.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펌텍코리아가 한국콜마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액트로와 LG이노텍인데요.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두 종목은 사실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LG노텍이 트렌드도 좋고 업황도 좋고 또 지능화 사회의 장기 비전도 유력한 종목입니다. 근데 둘 다 모두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 역시 기대 수익하고 탄력이 좀 문제죠. LG는 이노텍이 저런 종목은 이제 지수하고 연동이 돼서 지수가 가다가 서면 안 갑니다. 싱하게 안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액트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액트로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입니다. 바로 펌텍코리아와 액트로가 되겠는데요. 어떤 게 과연 오늘의 우승 종목일까요? 네, 자, 두 종목 모두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또 동료들을 못 가는 혼자 가는 그런 종목이고요. 쓸쓸하죠. 요즘에 이제 낙엽도 지고 또 저도 석촌호수
오후에 오늘 출근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서울에는 이제 그 은행잎이 늦게 물이 들죠. 물이 들었는데 노랗게 물든 다음에 이제 낙엽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는데 어쨌든 이 쓸쓸한 그런 종목보다는 함께 가는 친구들이 많은 액트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바로 액트로가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뭐 가격 전략은 현재가 괜찮고요. 12,300원, 목표치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고, 이거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할 때 항상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트렌드가 살아서 신고가가 가능한 종목은 트렌드가 이렇게 업사이드로 슬슬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슈팅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콱 눌리지만 이 자리에서 더블 바텀까지 지금 만든 상태고요. 넘어가면 또 쉽게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기대 수익도 괜찮은 이런 자리니까 액트로 좋은 자리라고 보시고, 기술주 관심 있는 분들은 액트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보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카메라 모듈은 지난번에는 소위 그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많이 갔는데, 오늘 폴더블 폰 관련 종목 중에서 DK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DKT요? 네, DK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급락하면서 12%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간 종목보다는 기술주를 매매하더라도 액트로처럼 참한 종목, 지수 조정받을 때 좀 눌려서 채널 하단 근방에 오는 종목, 이런 종목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편하게 보시면 정고점은 무조건 가니까 넘어간 다음에 이탈하면 매도하고 이탈하고 더 가면 들고 가고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 종목 액트로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 하시죠? 네, 11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 카카오 TV를 활용한 공개 방송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 지수는 IT에 맡겨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맡겨두고 화려한 테마주 장세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10일경에 이제 정부의 중폭 개각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내년도 총선과 향후 대선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심 종목인 오늘 남아통운이 52 신고가를 또 기록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 테마주, 이 대선 테마주는 보통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그런 타이밍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한 1년 동안 불꽃 시세를 뿜어내는데요. 관련한 투자 전략, 그리고 IT주들은 지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2250 정도까지 간다면 종목별 또 대응을 잘 해야 되고요. 이번 파동은 지금 지난번에 올라올 때는 폴더블이 많이 왔지만 지금 보니까 카메라 모듈 쪽으로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1시 10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저랑 친구가 돼야 되냐면, 친구가 되시면 무료 방송을 할 때 제가 알림 문자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 2034를 문자란에 적고 제 이름 김동호를 쳐서 문자를 꼭 보내주시면 리턴으로 링크가 가요. 그걸 타고 오시면 저랑 친구가 되고, 제 무료 방송 할 때마다 여러분들 알림 문자가 가니까 무료 방송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 전망하고 섹터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 11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